저희 랩 이름은 생물수자 연구실이고요. 여러분이 약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임신 진단 키트나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측정 키트 이런 것과 같이 실생활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만드는 랩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한 생체 물질 중에서도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7조 발표가 있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종합효소 연쇄 반응에 의한 증폭산물의 전기화학적 핵산 검출 신호를 확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고영준, 김수민, 신동훈, 황세아입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독스 물질인 메틸린 블루를 이용하여 전기화학 측정법 기반으로 PCR 증폭산물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의 전기 용동에 비해 간편함을 측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나아가 현장 진단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든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 겪으셨듯이 이러한 검사들을 한번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병원에 있는 그 검사를 하는 장비들의 경우 굉장히 크기가 커서 일반인이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검사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면 임신 테스트기와 같이 크기도 작으면서 결과도 빠르게 나오는 바이오 센서들이 요즘 점차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센서들을 점점 더 많이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로 PCR 산물을 분석할 때 저희는 이제 전기용동법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전기용동법의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휴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하여 DNA 분석을 휴대가 가능하면서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실험으로 PCR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PCR 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현재 유전 물질을 조작하여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검사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CR은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할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DNA 절편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제 PCR 과정은 변성 그리고 프라이머의 결합, DNA 합성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PCR 시료를 제작하는 이 시료의 양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앞에 조에서 말했듯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시료가 두 개가 있으면 알 수 있는데 파지티브 시료는 이제 DNA가 들어있는 시료고 네거티브 시료는 DNA가 없는 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서 보면 타겟 DNA까지 넣어준 다음에 이제 볼텍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때 타크 폴리머레이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볼텍스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을 단백질이 망가져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텍스를 하지 않고 이제 피페팅으로 이제 섞어 주었습니다. PCR의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PCR을 한 뒤에 전기 용동하기 위해서 아가로스 젤 제작을 했는데 이제 먼저 이제 버퍼를 넣어주고 아가로스를 이렇게 녹여주고 ETBR을 섞어주면서 이제 컴브를 껴서 홈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기 용동을 했는데요. 그 로딩 버퍼와 이제 PCR 샘플 그리고 로딩 버퍼와 레더를 이렇게 섞어주어서 각각의 웰에 넣어줘서 이제 135V 40분 동안 전기 용동을 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 결과를 관찰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전기 용동을 한 결과인데요. 먼저 만들어진 아가로스 젤의 순서대로 레더와 포지티브 1, 포지티브 2, 네거티브 1, 네거티브 2를 각각 로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전기 용동을 끝낸 후의 사진입니다. 끝낸 후에 나온 것을 잭탁을 이용하여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넣은 순서대로 각각 본 것을 확인하면 PCR 산물이 증폭된 포지티브 두 개의 시료는 ETBR에 의해서 뚜렷하게 보이지만 반대로 네거티브 산물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동에는 실험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생물 실험을 하다 보면 일단 PCR을 돌리는데도 약 2시간이 걸리는데 전기용동을 하는데도 40분이 걸린다는 것은 엄청 큰 시간 소모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자체의 휴대성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은 로딩을 한 PCR 산물이 외래에서 빠져나가서 전기용동을 한 후에 그것을 찍었을 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동을 통해서 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가장 문제는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실험한 것에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거랑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랑 똑같이 P1, P2, N1, N2를 로딩한 건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써 시료들이 다 빠져나가서 찍히지 않은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P1과 P2가 다른데 재현성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V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CV는 전기화학 분석법 중에 하나인데 CV를 사용하면 산화와 환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산화와 활성의 환원에 기여하는 화학종은 몇 가지인지 그리고 그 반응이 각각 가역인지 비가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화 환원종에 의해 저항이 변하면 그에 따라 전류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 전류를 관찰해서 시료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극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걸면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걸면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질과 솔루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각각 반대로 환원이 일어나면 반대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것은 CV를 원사이클 돌린 것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보면은 두 개의 피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될 수도 있는데 피크가 생기는 이유는 솔루션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디퓨시비티의 차이 때문에 그래프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에 따라서 피크의 높이가 달라지고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피크가 나오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CV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반응물이 가역적인지 혹은 비가역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레독스 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속도, 반응물 농도, 버퍼의 이온화 세기를 달리하여 실험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며 농도 전류 곡선을 그림으로써 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CV 분석을 할 때 메틸렌 블루를 이용을 했는데 메틸렌 블루를 이용한 이유가 메틸렌 블루가 전기화학 신호 전달 물질이어서 CV 분석을 하는데 전기 신호를 인식할 수가 있게 해주고 또 DNA 염기설 사이에 들어간 성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시료 속에 DNA가 있다면 그 메틸렌 블루를 넣어줬을 때 그 DNA 틈 사이로 메틸렌 블루가 들어가서 반대로 용액 속에 남아있는 메틸렌 블루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통하여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메틸렌 블루를 이용하였고 저희가 사용한 마이크로칩에는 워킹 일렉트로드, 카운터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3개의 전극이 있는데 각각의 전극이 먼저 워킹 전극부터 설명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면서 동시에 그 신호를 측정하고 카운터 일렉트로드의 경우 워킹 전극에서 일어난 반응과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기준 전극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의 경우 이 신호를 단순히 절대치를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값을 측정해 줌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의 반응이 일어난 건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정으로 CV 분석을 진행하는데 먼저 포텐시오스탯에 마이크로칩을 끼운 다음 메틸렌 블루 로딩을 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3개의 전극에 메틸렌 블루가 모두 다 있어야 하고 그 팁을 전극을 건드려서 전극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로딩을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캔 리미트와 스캔 레이트, 스텝 사이즈 등의 조건을 하나씩 바꾸면서 저희가 실험을 수행을 함으로써 메틸렌 블루의 그래프가 가장 잘 나오는 최적의 분석 조건을 찾아내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프로그램 상에 저희가 찾은 최적의 조건인데 저희가 설정한 3개의 스캔 리미트 1, 스캔 레이트,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V, 60mV/s, 1mV의 수치에서 다음과 같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각의 PCR 샘플 45마이크로리터에 아까 저희가 그 그래프가 가장 잘 나오는 분석 조건을 찾을 때 사용한 메틸렌 블루를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메틸렌 블루를 5마이크로리터를 넣어서 토탈 볼륨 50으로 맞춰주고
이제 앞에서 로딩한 거와 똑같이 주의를 하면서 로딩을 해준 다음에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해 3회씩 반복하여 수행을 하여 그래프를 얻어내었고, 그 다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 그래프를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CV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로우 데이터로 그 기계에서 갓 나왔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많이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빨간색이 네거티브 그래프이고요, 파란색이 포지티브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스무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스무딩이라는 것은 한 점의 양쪽 점을 산수평균 내서 새로운 그래프를 새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보시면 빨간색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타내고,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좀 아래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 엄청 복잡해 보이는 공식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측정할 것이 IP라는 것인데, IP란 피크 전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그 전자의 흐름으로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IP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독스 물질의 농도, 여기 C가 보이시면 그것은 IP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B 결과를 해석해 보면 파란색이 네거티브 시료이고 포지티브가 빨간색 시료인데, 그래프를 통해서 포지티브 시료에서는 피크 전류의 세기가 네거티브보다 낮아 위의식에 의해서 솔루션의 네거티브 플루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정을 하면요, 그 포지티브가 아래로 낮게 나왔고 네거티브가 높게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료 속에 포지티브 시료 속에 PCR로 증폭된 DNA 사이로 메틸린 블루가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면 그래프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분석한 결과 PCR 산물에 의해서 IP가 302.9 나노 암페어 정도가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보다 작게 나온 것을 통해서 포지티브 시료 안에는 DNA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이랑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자 보면, 저희가 역환산을 통해서 실제 시료 속의 DNA 농도를 알 수 있는데, 특정 질병 감염 의심 환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CB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거를 다 합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을 합치면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그 혈액 속에 그 외부균의 DNA 농도의 기준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그 수치보다 이상이 나오면 그 감염 환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 비감염 환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단 10초 정도면 모든 분석이 끝나므로 이것은 매우 혁신적이고 빠르고 안전한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를 다양하게 조사하는 것이 이제 이거의 가장 장점이고요. CV 분석을 하면 그 전기용등 같은 경우는 사건 현장 아니면 사고 현장 같은 데에서 들고 가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을 휴대용으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